어제 2월 23일 날 있었던 조정모의 설명회에는 약 한 80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는 100분에서 120분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적게 와서 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오시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긍정적인 점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길고 오히려 화질도 안 좋아서 이렇게 새로 촬영해서 이렇게 구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저희 조정모가 왜 이런 설명회를 자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조합 집행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속이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만 그렇게 실체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추려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나 이런 작은 것들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 300만 원이 작년 11월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능범죄수사대 압수수색 및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죠. 사실 이 수사의 정황을 의심하는 사항은 뇌물수수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합집행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분은 피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중경단이라고 하죠. 중요경제수사단의 재기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중에도 이 수사에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어서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상 배임 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야, 300만 원 내가 내줄게.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 하시는 조합원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 300만 원의 판결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법조인이나 경찰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일반인이 수사를 해서 고소를 해서 이게 기소가 되고 업무상 배임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확률상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판결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어떠냐는 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2심 공판장에 갔을 때 장영호 조합장하고 양미영 총무가 판사 앞에서 굉장히 어떤 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끝끝내 벌금이 한 푼도 안 깎였던 그런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능범죄수사대가 사실은 일반 경찰이랑 다릅니다. 자체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수경찰이에요. 그 특수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뇌물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합 측에서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소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전국에 있는 재개발조합이 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회개망측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31일 날 조합총회 때 자기 조합장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죠. 11월 8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1월 말인 현재까지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처음에 압수수색이 나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이런 놀라운 현상 뒤에는 바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경제수사단이 이번에 수사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2016년 조합임원 선거의 부정선거입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런 놀라운 현상 뒤에는 바로 우리들 조합원의 돈이 무한정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조합 정상화 모임이 오늘과 같은 설명회를 돈 한 푼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2년 넘게 지속하고 있을까요? 조합원 여러분, 만일 지금의 장영호 조합장이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하면 조합장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합장이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는 계속됩니다. 조합의 정관과 도정법 어디에도 조합장이 구속되면 조합장의 자격이 없어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유지된다는 거죠. 조정호는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투자하면서 조합의 자료를 뒤져서 오늘과 같은 설명의 자리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조합 집행부의 해임입니다. 그것도 조합장 한 사람만이 아닌 그들과 같은 색을 띠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임원은 그래서 저희가 유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해임시키고자 하는 명단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합 정상화 모임은
절대로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킬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썩은 살은 결코 그냥 두었다고 새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것만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럼 해임은 어떻게 시키나요? 해임을 시켜야 하는 방법은 정관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조합원 10분의 1, 우리 조합은 지금 67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68명 이상이 해임 발의서를 써야 됩니다. 먼저 따라서 해임 발의서를 쓰시는 분이 68분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완비가 되면 비로소 해임 총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이미 요 숫자 이상의 해임 발의서를 갖고 있고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던 그 해임 총회장에서 설명회 장소에서 저희가 해임 발의서를 이미 상당수 새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 것도 18년 거지만 2019년에 새로 해임 발의서를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그거에서 해임 발의를 좀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완비가 되면 이제 때를 기다려서 해임 총회 일자를 공고하죠. 이 때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찰 수사가 완결이 돼서 검찰로 넘어갈 때, 그때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없더라도 조합원들의 생각이, 분위기가 조합 집행부가 문제가 있으니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는다면 저희는 그때를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일자를 공고한 후에 서면 결의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월 1일 날 공고를 해요. 3월 1일 날 공고를 하고 3월 15일 날 총회를 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저희도 OS 즉 홍보 용역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발로 뛰고 해서 이 서면 결의서를 조합원들한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작년부터 저희가 서면 결의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숫자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약 280장 정도의 서면 결의서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710명 있을 때의 280장은 과반수인 355표에 거의 근접한 한 80%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이제 해임 다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임 총회 일자를 공고한 이후에 받아야 이게 분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해임 총회를 성공을 해서 해임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해임을 당한 측에서 당신들이 해임 총회 일자를 공고하기 이전에 서면 결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다툼이 생기면 저희도 승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양쪽이 싸우다 보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면결의를 받아서 해임 아까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공고를 했고 3월 10일 날 총회를 하면 그 사이에 받은 게 과반수 이 337명이 현장에 참석하면 되는데 이 현장 참석에는 서면 결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 결의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 결의하고 현장 참석을 한 게 과반수가 넘으면 그 과반수가 되면서 그 임시총회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반수에 참석하고 이런데 이 참석자의 330명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궁금하죠. 337명이 과반수가 됐는데 그 과반수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280장 정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280장 중에 95%가 해임에 찬성합니다. 해임에 찬성 안 하신 분이 불과 5%에 불과해요. 그러니 과반수만 넘으면 해임이 되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과반수가 문제인데 서면결의서가 문제예요. 이 서면결의서를 안 써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분들이. 세 가지죠. 아주 극히 일부분 조합 집행부를 굉장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100분도 안 돼요.
더 하나는 이 서명 계획서를 써주면 해임하면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조합 집행부가 계속 그렇게 속였거든요. 자,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모두 다 처음에 조합 추진을 했던 사람이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집행부가 바뀌어도 사업은 진행돼야 돼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대통령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바뀌면 전국이 혼란스럽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 해도 똑같을 건데 뭐하러 바꾸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포함한 조정모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근거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조합 정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법이 어떻고 설명하고,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합 집행부가 돼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다, 혹은 그런 목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제 말목이 잡힐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알아야 우리들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 나물이 그 나물이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 해임을 시켜야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고 우리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조합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좀 믿고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해임 발의가 되면 서명 결의서를 우편 발송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편 발송을 안 하시고 우체통이 많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걸 갖고 계시면 저희가 받으러 갈 수도 있는데, 받으러 가면 적게는 한두 시간에서 많게는 하루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끔 꼭 귀찮더라도 우편 발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도 설득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